갤럭시 슈와이드의 세일이납니다. 12조 플러스 알파에 추경 편성을 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부유한 기대감 때문에 이미 시장은 2,0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와 있죠. 이런 가운데 박근혜 새 정부의 종합 부동산 대책이 오늘 또 공개가 될 거라고 합니다. 여러모로 건설주도 또 시장도 기대가 적지 않은데요. 이미 금요일에 외국인들은 컴백을 해서 시장은 2,000포인트 위쪽에 올려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잠정치 윤곽도 이번 주 후반에 공개가 될 겁니다. 1분기에 11%나 오르면서 15년 내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한 다우존스 지수도 이제 4월달 얼마나 추가 랠리를 보일지 관심이 역시 쏠리는 부분인데요. 4월 증시 디커플링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 개장을 5분 정도 남겨둔 지금 먼저 출발 증시 와이드 일부 주요 코너와 글로벌 증시 주말 분위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 증시는 부활절 맞아 성금요일로 휴장했습니다. 장이 서지 않았는데요. 키프로스와 이탈리아 뉴스가 올라와 있네요. 키프로스의 고액 예금자 손실 부담이 당초 40%를 훌쩍 넘어선 최대 60%까지 달할 수 있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는 결국 연정 구상에 실패한 모습인데 대통령의 중재에도 협상이 잘 되지 않은 모양이에요. 리더십 공백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주식시장은 열리지 않았지만 지표 발표는 있었습니다. 미국의 3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78.6을 기록해 넉 달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미국의 개인 소비도 휘발유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서 5개월 내 가장 높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소비 경기는 좋아지고 있었네요. 네, 4월 첫 거래일 5분 정도 남겨둔 지금 출발 증시 와이드 일부의 주요 코너들 이렇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먼저 오늘 장 시초가에 들어가 볼 만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 정금증권 강정원 부장님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4월 첫날 어떤 종목을 사볼까? 사실 종목 얘기 궁금한데요. 지난 금요일 시초가 공략주였던 두산인프라코어 AS부터 들어볼게요. 네, 두산인프라코어 주가 15,800원에 출발했고요. 종가도 15,8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 3월 성수기 효과 더불어서 신흥시장의 기대감 그리고 실적 오전과 바닥 확인 시그널을 드렸는데 기관 매수가 금요일날은 주춤했습니다만 외국인이 5만 주 매수가 유입되면서 바닥 확인을 좀 계속적으로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소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제시한 목표가 17,000원까지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내 수급 변화는 있었지만 두산인프라코어 홀딩 AS였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은 K맥이라고요? 네, K맥을 준비했습니다. K맥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공정용 정밀 측정 분석기 전문 업체고요. 2011년 10월에 코스닥에 상장됐습니다. 상장한 이후에 정밀 측정과 분석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주력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세계 3위 이내에 경쟁력을 갖춘 기업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선정하는 코스닥 히든 챔피언의 이름을 올린 바 있고요. DNA 칩에 쓰이는 핵심 기술 2건의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이 중 하나는 그 실시간 유전 증폭 장치라고 하는데 이 자궁 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인위두종 바이러스라든가 B형 간염 바이러스 이런 감염성 질병의 진단에 사용되는 장비고요. 기존의 장비에 비해서 검사 속도가 빠르고 반응 민감도가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DNA 칩을 필두로 해서 세계 바이오 시장 공략도 계획하고 있는 바이오 업종으로도 분류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해에는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매출액 203억, 영업이익은 28억 적자, 순이익도 20억대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국내외 경기 불황의 여파로 지금 수주가 감소한 원인도 있고요. 가장 큰 매출 비중이 검수 장비 부분인데 평판 디스플레이라든가 반도체 이런 그 MES 부품까지 이런 산업적인 부분에서 좀 실적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지난해 실적이 좀 안 좋은 원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바이오 장비의 성장성입니다. 최근에 영동 지역과 지난해에 이어서 2억 이상의 분자 진단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고객사들과 이 바이오 장비 거래가 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는 캐시카우 사업으로 유지되고 있고 이 바이오 장비가 이제 수익성 개선을 이끄는 그런 신규 성장 동력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난해 4월에 중국 시장에서 그 알러지 진단기기 알로스테이션으로 인증을 받았고요. 향후에는
전 세계 진단시장 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로스테이션은 그 한 방울의 혈액으로 60가지의 알레르기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통합형 진단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부터는 수익성 개선으로 좀 기대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중국 시장의 성장성입니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 BOE에 OLED와 LCD 공정용 모니터링 장비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BOE에 우선 65억 규모의 평판 디스플레이 공정용 모니터링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고, 현재 발주 의향서 체결을 진행 중이라고 지난 2월에 밝혔습니다. 이번 장비 공급으로 인해서 중국의 BOE가 허페이 지역의 건설 중인 8세대 공장과 내몽골의 5.5세대 공장에 들어갈 장비를 납품하는 건데, OLED와 LCD 공정용 모니터링 검사 및 특정 장비를 공급하게 되면서 압도적인 K맥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LCD 공정용 모니터링 검사 장비 이외에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손꼽히는 OLED 공정용 장비도 다수 포함되면서 OLED 장비 시장에 좀 안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관련 장비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BOE 장비 수주에 성공하면서 중국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에서 입지를 굳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실적 호전과 기관 매수 이입인데요. 최근 2월에 K맥의 대표이사가 대규모 장비 수주가 좀 이루어지면서 올해 사상 최대 매출 달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내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상장 이후의 최고 실적은 2011년 매출 372억, 영업이익 69억, 순이익 65억을 달성했는데, 이 정도 실적만 달성하더라도 EPS가 1,151원이고요. 현 주가 PER 9배 미만입니다. 아몰레드와 바이오 성장성까지 고려했을 때 밸류에이션 매력은 PER 20배도 적용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보수적으로 2011년도에 밸류에이션 적용했을 때 PER 13배 정도 적용했을 때 16,000원 정도까지는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2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기관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26만 주의 누적 수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맥 얼마 전에 또 기관이 대폭 샀는데 오늘 시초가에 공략해서 목표가 손절가 대응은요? 네, 오늘 시초가고요. 목표가 12,000원, 손절가는 10,000원 시에 손절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 K맥 설명 강정훈 부장님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4월 1일 월요일 4월 첫 거래일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서 부동산 종합대책 나올 거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오후장에 더 주목을 할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시장 출발을 막 한 모양인데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출발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정태근 팀장님, 사실 주말에 뉴욕과 유럽장은 열리지 않았는데 우리 시장은 오늘 어떻게 출발하고 있나요? 네, 일단은 지난 금요일 상승선 이어가는 분위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0.26% 정도 상승한 2010포인트 현재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일단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대변수에 어떤 코스피가 신경을 쓸 것인가 아니면 국내 이벤트에 신경을 쓸 것인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대외 변수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단일 정리 체제로 인한 그 부실은행을 정리하기 위한 단일 정리 체제, 여기에 대한 얘기가 이유로 확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외국인이 신경을 쓸 것인가 아니면 2시에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 부동산 종합대책에 신경 쓸 것인가, 그 부분에 따라서 아무래도 오늘도 코스피 수급은 좀 갈리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날 상승을 하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현선물 동반 매수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각각 1,300억 그리고 1,200억 정도 매수율을 보였었는데, 방금 것은 기관의 매수가 동반적으로 유입이 됐던 부분이 아니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발 상황 속에서 수급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출발 상황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 현물 쪽에서 동반 매수로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8억 그리고 기관이 3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12억 정도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2계약 정도 현재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현선물,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반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 같은 상승 마감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출발 사항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 현대차,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러브콜을 받았던 종목들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33%, 현대차 0.22%, 포스코가 0.15%, 한국전력이 0.66%, 기아차가 0.18%, LG화학이 0.56%, SK하이닉스가 0.5%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하락 출발하는 종목들도 살펴보게 된다면 현대모비스가 마이너스 0.8%, 삼성생명이 마이너스 0.96%, 현대중공업이 마이너스 4.7%, SK이노베이션이 마이너스 0.3%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일본 증시의 출발 상황 보니까요. 지난 1분기에 미국의 다우가 11% 올랐다면 니케이는 19%나 오르면서 40년 만에 가장 큰 분기 성장률을 이루어냈었는데 오늘 출발 상황은 소폭 빠집니다. 0.2% 정도 약보합세로 출발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우리 코스닥 출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금요일 날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오늘까지도 오른다면서요? 네, 코스닥 시장 오늘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557.28포인트 찍고 지금 약간은 밀렸지만은 역시 556.93 거의 557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거의 4년 내 최고. 그렇죠. 4년 내 최고의 모습을 띄고 있는데 오늘도 한 0.3%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인데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인데요. 일단은 550포인트에서 잘 지지가 되고 거기서 상승 출발,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에 상승 전환되면서 일단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좀 강하게 올라준다라면은 560포인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진입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차트적으로도 지금 지속적으로 좀 매물대 위에, 그러니까 550포인트나 혹은 550포인트 이상대에서 계속 주가를 형성하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수급적으로 보신다면은 일단 외국인이 아직은 조금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매수가 늘었다가 지금 약간 3억 원 정도 매도 반영됐지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외국인이 여전히 좀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구간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반전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 좀 보신다면은 전체적으로 고르게 상승과 하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쁜 모습은 아닌데 다만 특이사항은 이제 파라다이스가 약 3.6%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한 4% 정도 지금 하락을 보이면서 21,100원 정도에서 전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만 조금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안 좋은 모습을 띄고 있고, 나머지 셀트리라든지 SK 브로드밴드, GS 홈쇼핑, 다음 모두 보신다면 강보합권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하락보다는 상승 종목이 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오늘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건설주가 좀 들썩들썩하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관련된 부품주들, 벤더들, 특별히 케이스 업체들의 또 약간의 주가에 전혀 다른 모습도 감지가 됩니다. 그 부분 잠시 후에 분석을 해드리겠고, 이번에는 외환시장 동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전시 상황 체제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했었었는데 이번 주 일본의 금정위도 예정이 돼 있어서 환율 동향 궁금합니다. 당장 오늘 출발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2원 90원 상승한 1114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 1112원 시점까지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반등하면서 이 시간 현재는 1114원 4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지난주 금요일 유럽과 미국 시장은 성금요일로 시장했기 때문에 시장을 이끌 만한 특별한 재료는 없었고요. 다만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의 개인 소비 지표와 또 소비자 심리 지표 등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이에 따른 글로벌 달러의 강세가 달러 원에게는 지난 주말 여객 시장에서부터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번 주 국제 외환 시장의 주요 이벤트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회의가 되겠는데요. 일본과 유럽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유럽과 영국은 통화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의 관심은 이번 주 3일과 4일에 열리는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에 쏠려 있습니다. 구로다 신임 총재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킬지 여부가 관심 사항입니다. 최근 구로다 총재가 5년 이상 장기채 매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는데요. 이번 회의를 통해서 그 안이 통과될 경우 엔화가 최근의 박스권 행보를 벗어나서 약세 행보를 재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엔화 약세 시에는 이에 따른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순매도를 반영해 원화 역시 동반 약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엔화 약세 요인 이외에도 미 경제 지표 호조와 또 유럽 재정 위기를 반영한 글로벌 달러 강세 요인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북한 리스크와 또 외국인들의 배당금 수요 등을 감안해 볼 때 달러 원의 상승 요인은 여러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 1,100원이 강하게 지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달러원이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내적으로는 업체들의 수출업체들의 내고가 환율의 상대를 제한할 것으로 보고요. 또 대외적으로는 유로 캐리 트레이드가 달러 원에게는 상방 경직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의 수준이 완만한 상황에서 유로화는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유로화를 매도하면서 아시아 통화나 상품 통화에 투자하는 유로 캐리 트레이드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로화와 상품 통화들 사이의 캐리 트레이드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를 다각화하는 차원에서 주도하고 있는데요. 상품 통화들과 원화와의 상관성이 높은 만큼 원화에게 강세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달러원은 당분간 1,100원에서 1,120원 사이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전망까지 들어왔습니다.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의 외환시장 동향과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06선 정도 코스피, 코스닥은 555선, 부동산 대책 발표 앞두고 건설주가 강한 오전장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수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줄지 오늘 만나보실 고수는요, 한국밸류21의 이드코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외국인도 돌아왔고 코스피도 2000선에 재진입했는데 정부가 또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요. 오늘 어떤 전략으로 임할까요? 네,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 4월 증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가설을 좀 몇 가지 세워드렸었죠. 첫 번째가 종가상 2010포인트를 안착한다면 추가 상승도 좀 가능해 보인다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가 박스권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2010포인트가 종가상 안착해야 하는 이유가 그동안 작년부터 이어진 2000포인트 이상에서의 매물이 상당히 많이 존재했는데 그중에서도 2008에서 2010포인트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좀 많다 보니까 2000포인트를 돌파를 해도 그동안 종가상 안착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2000포인트 이상만 되면 매도 타임이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만큼 2000포인트 이상에서의 시세 흐름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4월에는 수급적으로도 가격적으로도 디커플링 됐던 우리 증시에 대해서 재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신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그리고 엔화 약세 피크 형성에 따른 달러 자산 현호 현상으로 완화로 인해서 한국 증시로 외국인들이 귀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좀 봐야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금통위의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둔 결정이 시장의 변동 가능성도 상존한다라고 좀 봐야겠죠. 또 중요한 게 오늘 발표 예정인 부동산 정책,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수급적으로 계속해서 부담이 됐었던 뱅가드 물량이 이제 50% 정도 소화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뱅가드 물량을 제외하면 외국인 매도가 그렇게까지 거셌던 것은 사실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도도 상당 부분 나왔던 것은 좀 사실인데 지난주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에서 차익 비차익 매수 위였다는 점에서 좀 유추를 해본다면 4월 증시는 아무래도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만 치부러 둔다면 외국인의 귀환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려있지 않냐 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소폭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종가가 좀 어떻게 될지 끝까지 좀 봐야 알겠지만 전주 금요일에 단기 모든 저항선을 갭으로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음봉 흐름이 나와줬거든요. 살짝 윗꼬리가 좀 날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 갭만큼 메우는 작업은 좀 나올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4월 증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상당히 좀 예측 불허입니다. 고점 신호가 나오다가 다시 돌파해버리고 하락세로 좀 전환했다가 상승하고 좀 변동성이 상당히 큰 모습인데
코스닥 지수 차트도 주봉 상종 갭이 상당히 큰 모양이 나오고 있지만 또 지난주 주봉에서는 양봉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좀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은 중소형주 위주의 매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종목들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종목 체크만 하고 정리를 좀 해보겠는데요. 지난주에 종목들 좀 수익 실현 몇 종목 했죠. 홀딩 중인 종목들 중에서는 SG 세계물산, S맥, 그리고 JW 중해신약, 영화금속,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주도 정도였는데 SG 세계물산은 20% 정도 수익 중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고점에 대해서 논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121선에 대한 정확한 지지가 나오면서 상한가가 나온 흐름, 그리고 60일 이평에 대한 돌파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모습은 남아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차피 20% 정도 수익 구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종가를 보고 판단하자,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S맥은 이 종목 상당히 좀 지루한 모습이죠. IT 부품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간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기존 예상치를 뛰어넘는 데다가 갤럭시 S4 출시 효과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IT 산업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둔화로 좀 악재가 작용된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래서 S맥을 포함한 IT 부품주들은 조정 시 매수 전략으로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영화금속,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죠. 세우글로벌하고 영화금속, 이 종목들이 신고한 관련주로 좀 손꼽히는 종목들인데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죠. 4월에 있을 재보궐선거에서의 신고한 추진 계획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종목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1차적으로 1,300원까지 좀 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JW 주gen시작 같은 경우에도 5,070원 안 깨면 지속 홀딩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플렉서블 관련주들 STI, 상보, 테라세미콘, 아이콘포트 이런 종목들 보다고 했었는데 금요일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나왔었죠. STI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급등 신고가 패턴이고요. 테라세미콘도 7% 급등, 상보도 3% 올랐고 다 좋은 모습이죠. 이 플렉서블 관련주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플렉서블 OLED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좀 많았는데 실제로 적용된 모델이 없다 보니까 허상이 아니냐, 아직 상용화까지 좀 멀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좀 많았는데 이번 CES에서 공개된 유미라는 모델을 삼성이 공개를 하면서 갤럭시 노트 3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목별로 중기적 관점에서 체크하자,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4월 한 달 수익 많이 내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처럼 4월 전고점 뛰어넘는 긍정적인 시장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이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지난주 내내 오르는 것 같더니만 오늘까지 오르기는 조금 버거웠나 봅니다. 아직도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건설주의 상승폭이 의외로 빠르게 줄어들면서 코스피는 하락 반전돼 있는데 2,000선은 지키고 있고 막 코스닥도 같이 좀 꺾여 있는 시점입니다. 좀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혹은 재료가 있는 종목이나 종목군 분석과 대응법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코스피 쪽을 볼 텐데요. 오늘 매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이나 종목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호종금은 웃고 있는데 STX 그룹주는 좋지 못하네. 건설주 흐름도 같이 좀 보죠. 네. 일단은 코스피가 지금 하락 전환된 상황 속에서 건설주만 지금 독보적으로 현재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시에 있을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이 여전히 주가를 좀 받치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건설주에 대한 얘기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부동산 종합대책이 현재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부동산 종합대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거래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정책들이 현재 줄을 좀 이루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존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양도세 감면이라든지 그리고 취득세 감면 이런 어떤 세제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어떤 이자 감면으로 해서 거래 활성화에 대한 얘기가 좀 이렇게 포함이 될 것이 현재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한 번쯤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자, 일단은 물론 부동산 종합대책 나오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 활성화, 즉 어떤 신규 물량의 어떤 신축을 위한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거래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말 그대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렇다면은 1차적으로 어떤 PF에 관한 부분들이 좀 우려가 해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어떤 신규 물량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용한한 부분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무래도 그렇다면은 주택 건설 쪽의 어떤 섹터에 조금 한정이 되는 어떤 그 종목들 군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쪽보다는 아무래도 국내에 좀 한정이 되어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좀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쪽을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대형 건설사 위주의 어떤 종목들이 군집이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을 보시게 된다면은 동양건설이라든지 성지건설, 경남기업, 동아지질, 계룡건설, 뭐 동부건설 이런 중소형 건설사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마찬가지 보이고 있는 이유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쨌든 국내 어떤 부동산 종합 대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1차적인 수혜가 국내 중소형사 쪽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현재 반영이 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대책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러면서 어떤 신규의 그 시중에 풀려 있는 분양 물량이 얼마만큼 해소가 되게 되면서 PF에 대한 부실이 해소가 될 것인가, 그런 이런 연결고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앞으로 건설주가 안정적으로 올라가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조금은 대형 건설사 위주의 어떤 해외 수주 이런 부분들을 기대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형 건설사 쪽에서도 아무래도 주택 부분의 어떤 매출 비중이 큰 GS건설이라든지 그리고 대우건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이쪽으로 한번 종목들을 한번 보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최근에 어떤 그 중동 쪽에서 이제는 아시아 쪽으로 해외 수주 물량을 좀 늘려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GS건설,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또한 보셔야 될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태양건설이라는 종목도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베트남에 어떤 수주권도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견실한 어떤 중형 건설사이기 때문에 굳이 대형 건설사가 아니라면은 대형 건설사 외에 어떤 중소형 건설사 한번 관심을 가져보게 된다면 태양건설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그런 부분, 건설주에 대한 부분 이 정도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STX 페노션 주말에 어떤 매각에 대한 불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웅진그룹뿐만 아니라 어떤 유동성에 관한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룹들이 상당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STX 그룹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STX 그룹 같은 경우 2007년 상당히 경기가 좋을 때 M&A를 통한 어떤 사업 확장을 좀 무리하게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분배락으로 좀 돌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 간단한 어떤 그 아이디어를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STX 페노션 매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매각하고 난 다음에 그 유동성으로 해서 어떤 재무 건전성을 확대를 시키겠다. 그런 어떤 단순한 연결고리가 나올 수 있는데 STX 페노션 어떤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STX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STX 단일이라든지 그리고 STX 유럽과 같은 어떤 자회사들이 매각한 이유도 마찬가지로 재무 건전성, 즉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유동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관한 문제 과연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후에도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STX 페노션 매각 처리가 좀 이루어져야지 조금 전체적으로 주가도 좀 바닥을 다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STX 페노션에 어떤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올라갈 때 가파르게 올라갔듯이 마찬가지로 하락할 때도 가파르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STX 페노션 뿐만 아니라 STX 그룹주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호점검, 우리금융에 대한 어떤 인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뭐 테마적인 흐름이라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점상, 소위 말하는 점상으로 진입이 됐는데 이런 종목들은 뭐 저희가 추천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단순히 이런 패턴 그리고 M&A에 대한 어떤 이슈로 인한 말 그대로 이슈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성 관련된 갤럭시 시리즈의 케이스를 이제 만들고 특별히 그 공장을 베트남에 갖고 있는 종목들이 금요일날 급락을 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가 우리 걸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 오늘은 또 삼성전자 측에서 오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쪽에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가 뭐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좀 단발 이슈로 마무리되는 이제 국면인 건데, 초도 물량이죠. 이제 초기에 제품을 생산을 할 때 거기 관련된 케이스는 삼성이 좀 만들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에 이제 갤럭시 S3 같은 경우도 초도 물량 그 외에 그러니까 일반 기업이 만들었던 제품 중에서 상당 부분 한 30-40% 물량이 폐기 처분, 그러니까 쓰지도 못하고 폐기 처분된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
그 제품이 그 정착되기 전까지 좀 안전화 테스트를 좀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이 그냥 단순하게 제품만 만들다 보니까 적용을 못했다는 부분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착되기 전까지는 삼성전자가 조금 만들고 나머지는 뭐 다른 기업에 배분하겠다 얘기가 나왔던 건데 뭐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그로 인해서 약간 우려감이 작용해서 지난주에 좀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뭐 특히 이제 오전에 한단이라든지 크루셜 MS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도 갤럭시 S4에 대해서 제품 공급에 대한 것을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의 좀 하락이 상대적으로 좀 컸었는데 오늘은 다시 또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스마트폰 케이스 관련해서 그동안 주가 좀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했던 상황에서 이런 뉴스가 나와서 좀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이전처럼 뭐 강하게 올라오기 좀 힘들 수 있다는 부분들 일단은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난 다음에 역시 기간 조정이 형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2명이 사망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관련된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파루라든지 중한 백신 그리고 대한 유판 같은 종목군들이 뭐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띌 수 있습니다. 뭐 추가적인 상승도 뭐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파루 같은 경우 점 상한가가 나왔다는 부분들, 뭐 중한 백신 같은 경우도 장중에 13,000원대까지 갔었지만은 어쨌든 뭐 한 7에서 8%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꼭 이 뉴스 때문에 빠진 건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뉴스가 나오지 않아서 제 생각에는 요거 때문에 빠진 것 같은데 파라다이스하고 GKL이 지금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5.5%, 5.6% 빠지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에서 이러한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좀 이런 유행을 좀 하게 되면 관광객이 좀 급격히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회사들이 뭐 우리가 모르는 아직 지금 뉴스는 나오지 않고 있어서 좀 체크를 못 하고 있지만은 다른 이슈가 있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중국에서 좀 사망자가 나왔다는 부분들이 조금은 이들 기업한테는 또 단기적인 악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일단 뉴스를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오늘도 GKL에는 사실 특혜 그 입사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GKL뿐만 아니라 우리 파라다이스도 조금 부진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GKL, 파라다이스 그리고 일본 에스준도 오토교 같은 종목은 더 가는데요. 네. 일단은 뭐 내수주라고 해서 어떤 내수 섹터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내수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파라다이스, GK 같은 경우에 뭐 중국 관광객 관련해서 어떤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오토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떤 내수 소비에 관련 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연결시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그 현대백화점과 좀 연결시켜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요새 좋죠. 그렇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아침 쪽에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백화점이 아침 쪽에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냐면 뭐 신정부 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른 업황 개선 기대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새 유통위에서 어떤 정부 수혜 쪽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일단은 그 추경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이유가 말 그대로 민간 소비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민간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고용을 늘리고 그리고 부동산의 어떤 경기가 침체된 상황 속에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고요. 그리고 민간 소비를 살리기 위한 어떤 정책들이 나올 것이란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그 유통업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 그 물건 가격을 더 싸게 해서 지금 이제 공급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고 있을까? 즉,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민간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백화점이 지금 현재 신정부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를 연결시켜서 본다면은 오뚜기라든지 이런 내수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격 인상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악재가 있었긴 했지만은 어쨌든 정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책 효과에 대한
대한 기대감들이 내수주에도 부동산뿐만 아니라 내수주에도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오뚜기 강세를 보이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창희 팀장님께서 어떤 그 짐작을 좀 해주셨듯이 어떤 군충격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겠네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GK라든지 어쨌든 파라다이스의 동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같은 카지노 섹터 내에서 GKL이 좀 전에 엉커님께서 언급했던 그런 악재 때문에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 아무래도 파라다이스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반면에 조금 내국인 전용인 강원랜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피해가 적기 때문에 지금은 강원랜드는 조금 선방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피가 결국 4월 첫 거래일에 장중이지만 2,000선을 반납하고 있긴 한데요. 자, 지난주 금요일에 돌아왔던 외국인들 하루 만에 이렇게 정말 오래간만에 돌아와서 한 1,000억대 정도 순매수를 했었거든요. 어떤 종목을 샀었을까요? 알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기준 수급 특징주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유가증권 시장에 대해서 3월 29일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이런 종목들을 순서대로 샀었습니다. 삼성전자를 다시금 사면서 가장 많이 담았었네요. 그 다음이 현대차,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그리고 건설주 현대산업인 현대건설 샀고요. SK텔레콤도 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전체적으로 3월 마지막 주 한 1조가량의 윈도우 드레싱을 했던 기관은 어떤 종목을 샀었는지 기관은 이제 일주일 정도 호흡으로 봤는데요. 역시 삼성전자를 지난주 내내 많이 담았고요. 다음으로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현대차를 외국인이 샀다면 기아차는 현대차도 사고 기아차에 모비스까지 더했습니다. 여기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 예, 외국인은 뭐 IT하고 일단 일부 건설주 그리고 기관은 오히려 좀 금융 쪽하고 차 이렇게 사네요. 네, 예. 일단은 뭐 그 지난주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일단 공통점은 삼성전자고 현대차가 있다는 부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삼성의 어떤 잠정 실적이 좀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실적이 나올 만한 섹터, 업종 그리고 종목을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좀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반등을 줄 때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때 삼성전자의 등락폭이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매매 패턴 좀 이런 부분도 연결고리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그러니까 IT 어떤 자동차 이런 동반적인 섹터가 나올 수 있는데요. 환율이 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면서 자동차 업종의 어떤 실적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 마찬가지도 그런 실적 부분과 좀 연결시켜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외국인들은 뭐 IT 업종에 상당히 좀 집중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IT 자동차뿐만 아니라 금융주에도 조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출발 분위기 아주 특징적인 종목과 종목군들 흐름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오늘장에 관한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유창희 대표님의 한 말씀부터 들어보겠는데 외국인들의 금요일 날 그래도 오래간만에 샀었고 아직까지도 네. 사고 있는데 일단 2,000을 또 슬슬쩍 반납을 하니까 네. 어떻게 되는 건지. 코스닥도 아까 우리 이두코 대표님도 고수들의 작전 타임을 통해서 얘기하셨지만 물론 같이 이제 걱정을 좀 하셨었잖아요. 과열이 조금 있다. 그런데도 쉴 듯 또 간단 말이죠. 네. 예. 제가 보기엔 뭐 외국인 매수 수급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지금도 코스닥 시장은 약간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코스피 시장은 16억 정도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인의 매수 기조가 조금 매도 기조가 좀 바뀌면서 매수 기조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지난주부터 감지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먼저 선물 시장 쪽에서 매수로 유입이 되고 있었던 부분들, 그게 유가증권 시장으로 좀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비록 조금 빠지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 매수 기조가 확인이 된다라면은 이번 주 후나 혹은 이번 다음 주도 계속해서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오늘 약간 만우절이에요. 그래서 만우절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어떤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좀 급등하게 보일 수 있다는 부분들도 어쨌든 이벤트성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은 아까 이제 건설주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중소형주에 대해서 오히려 좀 볼 수 있는 부분, 그 어떤 대안을 좀 아까 태영건설 이런 종목을 주시긴 했었는데 대형주에 그럼 상승폭이 지금 슬슬 줄고 있는데 대책이 있다가 발표가 되면 그때는 오히려 더 빠져버릴 수도 있나요? 앞서 조금 오르긴 했잖아요. 네.
일단은 유창희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한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섹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부동산 종합대책 아직까지는 조금 테마성이 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그 건설주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키포인트는 어쨌든 신축 물량에 대한 어떤 분양, 신축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분양 물량에 대한 기존 물량에 대한 해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아직까지 어떤 정부 정책 시장에 대한 효과는 나타나기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내의 어떤 한정된 정책이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들이 강세를 보이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은 아직까지 끌어올리기 좀 약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는 반면에 아직까지 어떤 테마성 흐름에 대한 부분들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덧붙여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쪽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정태근 팀장님 네. 얘기 듣고 유창희 대표님도 짧게 한 말씀 정도. 그럼 건설주도 네. 테마성이라고 한다면 어느 쪽에 투자해야 됩니까? 시장은 다들 갈 것 같다고 하는데. 일단 실적 시즌 이제 돌입했기 때문에 그래도 네. 이제 코스피 쪽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네. 실적이 날만한 업종이 아까 외국인들이 샀던 업종이 될 수 있겠죠. IT, 자동차, 요즘 아무래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추경 예산이 집행이 되게 된다면 어떤 유동성에 관한 1차적인 수혜, 건설, 은행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건설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태양건설 아까 말씀드렸는데 건설 업종 내에서도 분명히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태양건설 같은 회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섹터 내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섹터 내에서도 조금 압축할 좀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 말씀드릴게요. 네, 실적이 되는 종목에 역시 어떤 매매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셨고 실적의 중요성 우리 유창희 대표님도 한 말씀. 저도 마찬가지인데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들이 중요하지만은 이번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이제 턴어라운드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오히려 실적보다 턴어라운드가 되는 기업군들의 주가 상승률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부진했었다가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기업들을 특별히 더 주목하시라는 말씀까지 감사합니다. 앞서서 도움 말씀 주셨던 우리 정태근 팀장님과 유창희 대표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입니다. 오늘은 4월을 맞아 각 증권사별 4월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대우증권입니다. 오늘 4월 전략으로 일본은 감속을, 미국은 안정을, 한국은 추격이라는 리포트 살펴주셨고요. 우리 투자증권에서는 우려보다는 기대가 큰 4월 주식시장, HMC 투자증권에서는 4월 리스크 해소 국면 진입 기대, 동양증권에서는 4월 코스피 예상 밴드를 1960에서 2090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대우증권입니다. 4월에는 일본보다 한국 증시가 보다 나은 성과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한국 기업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이 수익률 격차 축소의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증시 대비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가 34%나 과도하게 확대됐다는 점도 한일 간의 수익률 역전을 기대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또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이 미국 증시의 버팀목 역할 역시 기대해볼 만한데요. 밸류에이션 과잉이 없고 기술적 부담 역시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M&A가 활성화되고 있고 금융시장의 자가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점 역시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4월 코스피는 1950에서 2050포인트 선을 예상 밴드로 제시합니다. 미국 증시의 안정이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시켜주는 요인으로 일본의 감소은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를 완화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이번 4월 주식시장은 우려보다는 기대가 큰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가격 메리트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들이 상당 부분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새 정부의 경기 부양책 발표와 국내 기업들의 1, 2분기 실적 전망이 개선되고 있고 또한 코스피의 12개월 PER이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 역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의 추경 예산안과 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와 더불어 이 향후 발표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 역시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따라서 4월 기업 경기실사지수가 2개월 연속 기준선을 웃도는 것으로 볼 때 향후 경기와 기업 실적에 대한 시장 센티먼트가 개선적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이어서 HMC 투자증권입니다. 4월 주식시장은 1분기 한국 시장의 위험 요인이 점차 해소되는 과정을 거치며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의 재정위기와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여기에 일본 엔약세와 실망스러운 기업 실적에 대한 부담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산재한 가운데 4월 중에는 점차 안정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4월 코스피 예상 밴드는 1940에서 2100포인트 선을 예상합니다. 또한 이 섹터별로는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상향 반전된 에너지와 필수 소비재, 의료와 IT 섹터가 상대적으로 유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점의 고윤기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주시죠. 네, 4월 국내 증시는 강세장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엔화 약세는 속도 조절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 진정으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IT와 자동차를 매수했던 포지션이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제는 한국 IT 업종과 자동차 업종을 매수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2분기부터는 개선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한문이 유출이 지속되고 있고 인플레 압력 하락 등을 감안할 때 금리 인상과 같은 본격적인 유동성 회수 정책의 실행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기와 정책은 계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아세안 지역의 수출 확장과 유럽 지역의 수출 회복을 바탕으로 수출 경기는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경기의 디커플링은 완화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경기는 2분기에도 지금 순항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번 그 키프로스 사태를 통해 경험했던 것처럼 과거와 달리 특정 국가의 위기가 다른 국가로 전염되지 않고 금융 시스템 붕괴로도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부동산 경기를 말씀드리면 높은 매매 가격 대비 지금 전세 가격 비율로 전세 세입자가 주택 구매자로 지금 전환이 가능한 수준이고 그리고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리고 이제 주택 거래량과 소비 심리가 동반 회복 등을 감안을 한다면 그 국내의 주택 경기 시장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중에 그 추경 예산이 지금 편성될 예정이고 그리고 정책금리 인하 그리고 부동산 거래 정상화 등을 중심으로 해서 내수 경기 활성화 정책 발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는 그 국내 증시는 높은 가격적인 메리트와 함께 개선되고 있는 이익 모멘텀 그리고 체감 경기 지수 등 반등을 바탕으로 해서 상승 추세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주식 비중은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4월 코스피 밴드는 1960포인트와 2090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 유망 업종은 IT 업종과 화학, 건설 업종이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점의 고윤기 대리님이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이었습니다. 막 다시 2000선은 회복한 지금 시각이 9시 40분인데요.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한 줄의 의미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려 해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키프로스 얘기로 시작해볼까 하는데 고액 예금자 피해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40%, 근데 이번엔 60% 정도 헤어컷까지 외신들이 얘기를 하네요. 키프로스 참 문제죠. 키프로스로 인해서 이제 유로존에 선례가 생긴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지금 그 40% 정도 헤어컷을 예상했었는데 이게 좀 더 커져서
60%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용이 이제 뭐냐면 약 37.5%에 대해서는 은행이 발행한 주식을 교환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 22.5%는 이자 없는 상태에서 새 특별기금에 넣어두는 방향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정확한 손실률이 책정되기 90일 정도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일단 키프로스 문제가 잠깐 수면 밑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문제가 이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서도 지금 자금 유실이 상당히 좀 진행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본다면 이 문제가 쉬운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향후 유럽 시장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중심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미국도 조금은 걱정입니다. 양적 완화 조기 종료 얘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분은 미국의 하반기가 되면 되려 고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해고 폭풍이 온다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누구의 어떤 논리에 의한 말입니까? 그 브리클린 드와이어라 그래서요. BNP 파리바 이코노미스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말 양적 완화 축소는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적 완화라는 것은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되면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현재 미국에서 85억 달러 정도를 자산을 매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멈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퀘스트라서 정부 예산 자동 삭감으로 인해서 적어도 한 60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사라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많은 어떤 정부 산하 단체들이 그 그랜드 바겐, 그러니까 대타협이 이루어질 걸 대비해서 대규모 일시 해고를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결국에선 누적이 돼서 연말쯤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서는 해고로 인해서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양적 완화를 조기 종료 못한다라는 얘기죠.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주 포인트는 양적 완화가 지속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남아있기 때문에 축소에 대한 생각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일본 BOJ 얘기를 좀 해보죠. 이번 주입니다. 벌써 3일과 4일 양일간에 걸쳐 있을 텐데, 그러다 신임 총재가 지금 GDP 대비 200%가 넘는 일본의 빚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때문에 더 큰 부양이 나올까요? 이걸 보면 부양이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예. 미국도 100%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 맞춰가면서 지금 부양을 크게 했고, 지금 이번에 그리스 같은 경우도 120%대에서 디폴트 갔거든요. 네. 그럼 일본은 지금 그 997조 엔 정도, 이게 부채비율로 200%면 사실 경기 부양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끝까지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장기채를 매수하는 쪽으로 아마 가겠지만, 부채 비율이 크다는 것은 위험이 한쪽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실족하게 되면 일본은 진짜로 실족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어떤 경기 부양을 하더라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부채 비율이 이 정도 된다면 거의 디폴트나 다름없다고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일본이 경기 부양의 의지는 있지만 의지가 시장에 크게 어떻게 작용하기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원래 2% 인플레 타겟팅을 위해서 무슨 수를 다 쓸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정작 BOJ 딱 맞는 그 주에 오니까 또 이런 조금은 몸을 사리는 코멘트도 하셨군요. 그리고 원자재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우는 짐 로저스가요. 북한이 붕괴되는 것에 베팅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정치적으로도 문제지만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이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도 있네요. 그러니까요. 북한에서 이제 그 말을 발행을 하는 회사가 이제 북왕 동전회사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세계 그 국제 동전 전시회에 그 말을 내놓나 봅니다. 근데 예전에 그 짐 로저스가 북한의 그 말을 다 샀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 또 그게 나온다 그러면 자기는 다 사겠다라는 거죠. 이유는 북한이 결국에서는 붕괴가 될 거기 때문에 국가로서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 동전의 가치가 높을 거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베이에서 또 이 1988년도하고 2002년도에 그 주된 1온스짜리 북한 금화가요 2,790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온스당은 1,594달러니까요 거의 1,200불이 더 비싼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북한이 좀 붕괴가 가까워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꼭 이 사람이 뭐
당장의 어떤 북한 붕괴를 위해서 사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금액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시장 쪽에서 북한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는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4월 첫날이라서 4월 증시 전망도 궁금한데 당장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오늘장 조언 구할게요. 지난달하고 이달하고 그 증권사 리포트가 좀 다르거든요. 지난달에는 상단선을 한 2,340 정도로 잡았었어요, 증권사에서. 근데 이번에는 2,100을 넘게 잡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위쪽으로 갈 확률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되고요. 지금 제가 볼 땐 기술적으로는 오늘 정도까지는 약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결국에서는 경기부양책 의지가 시장에 크게 반영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면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수급적으로는 지금 외국인들에서의 선물 매수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1,300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적어도 오늘과 내일까지는 외국인이 현물에서 매수세가 진행이 된다면 추세적 매수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눌려도 외국인들 수급 잘 보면서 향후 역시 상승장을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조언이셨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조언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들 지금 조금 현물 쪽에서 주춤한 매수세가 보여지긴 한데 그래도 뭐 아직은 미미합니다. 전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